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지긋지긋한 시댁 때문에 남편과도 연을 끊고 혼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만 안 했더라면 제 인생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할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닌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걸 결혼 후에 더 뼈저리게 깨닫고 혼자 사는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복한 집안은 아니지만 모자랄 것도 없는 집안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어머니와 이혼하고 저는 어머니 손에 컸어요. 아버지는 바로 재혼하여 사신다고 들었고 어머니와 이혼한 후에 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양육비 한 푼 받지 못하시고 저를 혼자서 키우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시다가 얼마 전까지 유치원 원장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셨죠. 저는 엄마의 보살핌 속에서 무한 데 없이 잘 성장하여 20대 중반에 입사한 회사에 아직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저보다는 늦게 회사에 입사했는데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죠. 사내 연애는 초보도 할 생각이 없던 저에게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을 때는 항상 제 옆에 와서 저를 챙기고 시간이 늦다며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제가 연애 감정에 둔한 편이라 처음에는 그냥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그걸 느끼기 시작할 때쯤 고백을 받았고 몇 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수정씨,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세요. 수정씨에게 다가갈 기회요. 저는 성현씨와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미안해요. 사내 연애를 버텨낼 자신이 없네요. 옛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저에게 해당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은 정말 말없이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게 느껴졌고 언젠가부터인지 모르게 저도 그 사람에게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치 같은 말도 섬세하게 기억해서 챙겨주고는 했거든요. 동료들과 하는 이야기를 언제 들었는지 제가 어느 지역 어느 빵집에 무슨 빵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주말에 그 먼 곳까지 가서 제가 좋아하는 빵을 하나람 사온 후 회사 직원들에게 돌렸어요. 아니, 이게 웬 빵이야, 성현씨? 여기 전라도 빵집 아니야? 이거 유명한 데잖아. 아, 제가 주말에 그 지역에 갈 일이 있다가 누가 여기 빵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나서 나눠 드시려고 사왔어요. 어머, 누가 좋아하는데? 성현씨가 전 찍은 사람이 누구야? 아닙니다. 눈치 빠른 직원들은 그게 저인 걸 알고 있었죠. 수정씨는 좋겠다. 스치듯이 한마디 기억하고 그 먼 데까지 가서 수정씨 좋아하는 빵을 사왔네. 이제 마음 좀 받아줘. 그런 일이 몇 번 생기다 보니 저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고 어느새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내 연애를 들킬까봐 전전긍긍할 새도 없이 저희의 연애가 회사에 소문이 났죠. 회사 분위기가 자유분방한 분위기라서 그래도 눈치 볼 것은 없었지만 저는 내심 불편한 감정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 후에 남편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다가 저희 엄마를 마주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마주치면 안 됐던 건데 마주친 후 인사를 하게 됐죠. 엄마는 마트에서 장을 봐오셔서 손에 짐이 많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걸 받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 수정아, 너 남자친구니? 엄마, 남자친구야. 얘,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오늘 내가 오랜만에 갈비찜 좀 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먹고 가요. 그래도 될까요, 어머니? 그럼 되지. 어떻게 사귀는 사이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네. 그날 남편은 엄마에게 섭섭하게 이야기도 잘하고 저희 엄마에게 점수를 많이 땄어요. 남편이 돌아간 길 엄마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또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정이 너 섭섭하다. 뭐가 엄마. 6개월이나 만나면서 왜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니까. 으이구 야박하네 우리 딸내미. 남자가 더 좋아하는 게 좋긴 하지. 우리 수정이 이제 나이도 시집갈 나이 됐는데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엄마 마음이 편하겠다. 엄마는 한 번 봐놓고서 뭘 그런 소리를 하셔. 저렇게 쌉싹한 남자 드물다 너.
그리고 결혼은 너보다 더 널 좋아해주는 사람이랑 해야 돼. 엄마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니 제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더라고요. 엄마는 저의 전부였어요. 3개월을 남편과 연애 후에 저도 남편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에게 부모님이 2분 다 계시냐고 물으셨어요. 부모님은 뭐하는 분이신가? 아, 예.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유치원 원장님이세요. 어이구, 아버지가 안 계셔? 왜?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궁금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고민하던 차에 남편이 말을 가로채더라고요. 엄마, 뭐 그런 건 물으세요. 아니, 궁금하지. 아버지가 왜 안 계셔? 돌아가셨나? 아님, 이혼이라도 하셨나? 어릴 때 엄마 소리만 큰 거야?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 다 받고 커야 되는데 한 사람 손에만 큰 애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뭐가 달라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고, 얘가 왜 이래? 아가씨는 입이 없나? 왜 말을 못해? 편부모 가정에 편견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어릴 때 자라면서 가끔씩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보긴 했지만 제가 결혼할 사람의 어머니가 이렇게 편견이 심하시다면 저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듣고 나니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저는 엄마 손에 자랐어요. 하지만 편부모라고 해서 사랑을 덜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의 얘기를 듣고만 계시던 시아버님께서 시어머니를 다그치셨어요. 성현이 엄마가 괜한 소리를 했네. 미안해요. 아닙니다. 많이 듣고 자라서 이젠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영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본인 말에 말대답한 것처럼 느껴지셨는지 표정이 좋지 않으셨고요. 상견례 자리에도 시아버지께서만 오시고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냥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제 마음이 어떤지도 헤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서 혼조석에 혼자 계시던 저희 엄마를 보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엄마도 울음을 억지로 참고 계시더라고요. 반면에 시어머니는 계속 결혼식 내내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결혼하고 따로 살 거고 명절날에만 만날 테니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싶었어요. 신혼집은 저희 둘이 힘을 합쳐 마련했습니다. 제가 저축해두었던 돈과 남편이 대출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할 수 있었죠. 집은 회사 근처로 구했어요. 연식이 된 아파트라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 시작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저희는 3년 뒤에 아이를 갖자고 서로 약속했어요. 일하고 돈 좀 모아서 아이를 낳기로 한 거죠. 그런데 저는 회사에서 성과가 좋아 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계속 사원답지를 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뒤부터 회사 생활에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수정아, 나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 갑자기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회사에서 내 입지가 너무 작고 나 평생 직장 갖고 싶어. 이대로는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 그래도 좀만 더 버텨보자. 갑자기 미서 그만두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나 믿어줘. 6개월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은 그렇게 하기로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남편이 회사 생활을 하며 제 눈치를 보는 것도 마음이 쓰였고 그래서 남편의 결정을 지지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아파트 대출금 상환은 제 월급으로 했어요. 남편은 6개월 후 본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며 한 번만 더 도전해보겠다고 했죠. 가끔씩 제가 회사 출근을 했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남편 밥을 챙겨주고 가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바빴기 때문에 남편 밥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기는 했는데 밥 정도는 혼자 차려 먹을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하자. 서로 합의를 본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제가 퇴근할 때 집에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시고는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도끼 눈을 뜨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예, 너는 뭐가 맨날 그렇게 바쁘니? 네? 어머니 아직 안 가셨어요? 그럼 내가 애가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있는데 집에 갈 수가 있겠니? 남편이 공부한다고 하면 점심 저녁 먹을 거 다 차려놓고 나가야지. 회사 다니는 게 유세니? 엄마, 왜 그러세요? 이제 가세요. 저 밥 제가 챙겨 먹어도 돼요. 아무튼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주 이기적이야. 어머니, 제가 요즘 좀 바빠서 이봐 한마디도 안 지우고 말 대꾸 하는 거 봐.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예 죄송합니다 하면 될 일이지. 뭐가 넌 할 말이 많니? 네 남편 혼자 고생하는 거 안 보이니? 아유 속 터져. 나 간다. 제가 뭐라 말할 수도 없이 쏟아붓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리셨습니다. 남편만 고생하나요? 솔직히 남편도 공부하느라 고생하는 거 알겠지만 저도 일하느라 피곤하고 힘든데 제가 남편 시중까지 들어야 하는 건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마음대로 저희 집에 들락거리시는 것도 사실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은 항상 가시돋친 말들 뿐이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더니 한 번도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죠. 그래도 남편이 혼자 공부하면서 힘든 걸 알기에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한 번도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지내던 어느 날 저희 친정 엄마로부터 좋은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내가 먼저 연락드려야 했는데 요즘 바빠서 무슨 일 있어? 예, 수정아. 너무 기뻐서 엄마 심장이 두근거린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뭔 일인데? 수정아, 내가 너 이름으로 넣었던 주택청약이 당첨됐어. 엄마 진짜야? 내 이름으로 주택청약을 넣어놨었어? 엄마는 제가 청소년이 됐을 때부터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주택청약을 넣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당첨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앞으로 전셋집 전조하며 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위치로 아주 좋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나니 모든 시름이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도 기뻐하더라고요. 그럴만도 하죠. 자기도 집을 못 사고 결혼한 게 내심 미안했을 텐데 앞으로 집 걱정 없이 살게 되었으니까요. 청약 입주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전세 만료일도 다가와서 저희는 일단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친정에 지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제 마음이 편한 것도 있었지만 저희 엄마는 혼자 사시고 남는 방도 많았거든요. 반면에 시댁은 방이 3개긴 하지만 평소도 좁고 화장실도 하나라 불편할 것이라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좋게 봐주시지도 않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들어와 지내라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몇 달만 참자 하는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제 의견보다는 남편을 위해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남편도 몇 개월 후면 또 공무원 시험 날이 되고 아무래도 친정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본인이 쓰던 방에서 공부하고 시어머니가 계신 집에서 지내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댁에 들어가 지내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건 시댁에 들어간 첫날부터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퇴근길에 장을 봐오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예, 오늘 삼계탕 해먹을 거니까 알아서 재료 좀 사와라. 어머니, 저 오늘 늦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든 일찍 들어와. 너 안 오면 우리 다 쫄쫄 굶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정말 막무가내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그날 회사 잔업 근무가 있어서 정시 퇴근보다 늦을 생각을 했는데 남은 업무는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일찍 출근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삼계탕 재료를 사서 일찍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장을 본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서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봉투를 낚아채시더니 투덜대기 시작하셨어요. 어머, 이게 뭐니? 닭이 왜 이렇게 조그매? 이걸 누구 코에 붙이니? 일하고 돈 버는 애가 참 손도 잡다. 우선 이거 다듬고 물 안 치고 시작해. 이걸 저 혼자 다 해요? 그럼 누가 하니? 멀쩡한 며느리 놔두고 내가 하리? 그래도 저 우선 좀 씻어야 하고.
손만 씻고 삼계탕부터 삶아. 나 기다리다가 우리 배고파 죽으라는 소리니? 벌써 7시가 다 됐구만. 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앞치마만 걸치고 일단 손부터 씻고 다들 다듬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피곤했고 집에 와서 잠시 앉을 틈도 없이 음식을 만들다 보니 정말 몸이 너무 피곤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전 본인이 쓰던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나마 그 집에서 저를 이해해준다고 생각했던 시아버지도 기부이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서러웠습니다. 이런 게 시집살이라는 거구나 생각하며 삼계탕을 끓였어요. 열심히 끓여서 식탁에 올렸더니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아버지를 부르더라고요. 식탁에 모여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이질한 맛 가지고 타박을 하셨습니다. 어머, 이거 왜 이렇게 짜? 미쳤나봐. 너희 시아버지 고혈압 있으신 거 모르니? 음식 처음 해보니? 어이없다 얘. 듣고 있던 남편이 저를 한번 보더니 신경이 쓰였는지 저를 두둔해주더라고요. 엄마는 이게 뭐가 짜? 맛있기만 한데. 맛있기는. 짠 음식이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아유 그랬다 먹지 마. 이거 물 다 따라버리고 육수 다시 내서 다시 끓여와라. 엄마 그걸 언제 다 해요. 그냥 먹어요. 안 돼. 안 그래도 건강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뭐 먹고 죽으라는 거나 다름없지. 다시 해와. 저는 아무 말 없이 삼계탕을 다시 끓였어요. 뭐라고 반박할 의지조차 생기지 않더라고요. 다시 내어간 음식에 대해서도 타박을 하시다가 결국 싹싹 그릇을 핥아먹듯이 다 비우시고는 다시 설거지를 시키셨어요. 아휴 억지로 다 나왔네. 뒷정리도 네가 해라. 엄마 수정이 이러고 와서 피곤해요. 제가 할게요. 어머 애가 정신이 나갔니? 네가 설거지를 왜 해? 들어가서 공부나 해. 장가 가기 전에 한 번도 설거지 시킨 일이 없구만. 얘가 편한 짓을 다 하려고 해. 얼른 들어가. 남편이 미안했는지 본인이 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승질을 내시더라고요. 엄마, 그래도 수정이 의식하느라 고생했는데 설거지는 제가 해야죠. 너 좀 있으면 시험이야. 얼른 들어가. 예, 며느리. 너 설거지 못하는 거 아니지? 네 남편 시키기만 해라. 뼈다귀는 일반 쓰레기에 버리고 아들 빨리 들어가.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기운이 쫙 빠져서 정신도 몽롱해질 지경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산책을 나가시더라고요. 아우 배부르다. 여보 우리 산책이나 나갔다 와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 혼자 부엌에 남아 설거지하고 음식물 분유하고 그러다 보니 힘이 쭉 빠져서 저도 모르게 고무장갑을 낀 채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뒷정리 다 하고 씻고 나니 밤 12시가 다 되었더라고요. 녹초가 벤치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회사 일을 고되게 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시댁